오늘은 월요일의 남자들과 함께하죠. 이상경 차장, 이화진 과장 콤비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 소식가 어땠나요? 월요일의 남자. 좋습니다. 마음에 드십니까? 네, 마음에 듭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월요일은 별로지만 두 분이 나오시는 날이라 좋아졌거든요. 네, 먼저 월요일이니까 시장 한번 쫙 훑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차장님은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전반적으로 주말에 여러 가지 악재가 좀 반영이 되면서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썩 좋지는 않았는데 상대적으로 코스닥을 중심으로 좀 선방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에 대한 검찰 조사 부분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들려오는 계속적인 SV 뱅크를 중심으로 해서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이 좀 확산이 되는 분위기였는데 개인적인 분위기로는 과거 저희가 2007년도에 서브프라임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나왔던 이슈가 3주 뒤에 불거지고 2달 뒤에 시장에 좀 전이가 되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러면 처음 얘기가 나왔을 때 48시간 이내에 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급결제라든지 정부에 대한 보증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이 되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빠르게 반영이 되는 분위기인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상대적으로 이 나오는 시장에 대한 분위기라든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뱅크런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가 된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전이에 되는 방향이라든지 속도 그리고 확산에 대한 분위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지켜보고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다만 국내 쪽 같은 경우에는 가까운 중국이 리오프닝을 진행을 하고 있고 올해 GDP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3.5%를 중심으로 금리 3.5%를 중심으로 국내 같은 경우에는 1.7% 정도 성장을 해야 된다는 분위기가 좀 반영이 되고 있는 분위기인데 반대로 이제 반도체 법안에 대한 통과 부분이라든지 가까운 중국에 대한 성장의 부분까지 좀 맞물린다라고 하면 조금 더 국내 쪽 같은 경우에는 올해 좀 기대해 볼 만한 시점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매크로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부담되는 영역인데 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FOMC를 기점으로 해서 좀 확인을 한 이후에 시장을 좀 대응해도 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매크로적인 관점으로는 부담이지만 FOMC 이후로는 좀 대응해봐도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장 안에서 어떤 이슈로 집중을 해봐야 될지 저희가 주제 먼저 확인하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도 짚어드렸던 사우디 오일머니 투자 오늘 제일 두드러진 테마였죠. 이 안에서 종목 옥석 가리기 해보고요. 또 바이오에 관한 이슈, 마지막으로는 마스크 의무 해제에 대한 내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오일머니 투자를 받는 종목들이 오늘 상승률 상위를 휩쓸었습니다. 여러 가지 섹터가 있는데 지난주에 두 분이서 예스를 주셨던 EM플러스도 날아갔고 에스코넥 상한가, 아스타도 이틀 연속 상한가입니다. 가는 종목으로 쏠림 현상이 조금 심한 요즘 시장이라서 이런 상승을 시작한 종목들 좀 따라 붙어도 될까요? 일단 사우디 관련해서는 지분 투자나 관련된 네옴시드 관련 영향들이 점점 굉장히 확산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습니다만은 이게 당장의 실적인 측면에서 바로 반영되는 부분도 아니고 물론 관련된 부분들도 오늘 공개하지도 않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장의 이제 주가적인 측면에서 좀 접근하기에는 제가 볼 때 좀 조심스럽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최근에 인도네시아도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관련 수주도 나오고 있고 물론 사우디 관련해서도 우리나라 엔터나 관련된 다른 업종에서도 좀 투자하는 모습을 서서히 보이고는 있습니다. K 바이오도 그렇고 그런 모습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이게 당장에 투자에 대한 목적일 뿐이지 이게 덩달아 이게 R&D가 성공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사우디에 관련된 테마성으로 인해서 주가가 또 올라가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역부족이 아닐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우디 모멘텀으로 인해서 종목들이 상승을 이어가기에는 아직까지는 부족하다. 우리 사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기대의 언덕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선에 말씀드린 대로 네. 외부 환경이 굉장히 불안하니 상대적으로 기관들을 중심으로 수익률 게임이 진행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인덱스 대비 아웃퍼폼할 수 있는 업종을 따라가는 반영이 좀 되는 분위기인데 네.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나오는 종목에 좀 집중돼서 상대적으로 매매가 이루어지고 여기서 수익률에 대한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 아마 지난주에 K바이오 5조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얘기가 나왔고 계속적으로 국내 기업들 실사를 통해서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을 하는데 저희가 10월 달에 처음
네옴시티가 들어왔고 네. 여기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물론 인프라적인 부분도 굉장히 좋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컨텐츠를 K, 바이오, 엔터 이런 부분들이 좀 채워간다라고 좀 기대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준비가 되어 있는 업종이고 반영이 되는 시점인데 말씀드린 대로 그 안에 채워 들어가는 컨텐츠에 대한 부분들이 아마 새롭게 좀 각광을 받는 시점인 것 같고요.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5, 6월 달에 집중적으로 이런 사업 계획이라든지 법안에 대한 부분들이 MOU를 통해서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시점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한 상반기 내내 계속적으로 얘기가 좀 불거질 것 같습니다. 네. 뭐 시장이 아무래도 불안정해서 기댈 곳을 찾고 있다. 그게 지금은 사우디 투자 테마인 것 같다라고 두 분 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사우디 투자를 받는 섹터 바이오 업체들도 기대감이 높죠. 두 번째 주제로 다뤄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유독 여기저기서 제약 바이오 종목들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이제는 투자 심리가 정말 제약 바이오 쪽으로 쏠리는 건지 봄바람이 불어옵니까? 아마 시장에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에코프로 삼형제를 중심으로 2월 달 내내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서 반향을 이끌었는데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산업에 대한 역할이라든지 방향성도 좋지만 공매도 쇼커버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반영이 됐거든요. 그쵸. 근데 이제 3월 달에 넘어오면서 셀트리온을 중심으로 해서 상대적으로는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는 시장에 대한 수급의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에는 2년 내내 힘든 구간이었고 유행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CMO를 필두로 해서 최근에는 면역 항암제 그리고 그 중간에 에로를 중심으로 한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는 제약주들이 역할을 했는데 상대적으로 긴 흐름상에서 보면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차지하고 있는 게 과거에는 게임주, 최근에는 2차 전지 업종들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10위권 아래에서 중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제약바이오가 상대적으로 공매도 쇼커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4월달, 6월달에 진행되고 있는 뭐 암학회라든지 각각의 이제 진행되는 컨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기다려 본다라고 하면 일정 매매도 좀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셀트리온이 만약에 시장에서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 에코프로를 중심으로 2차 전지 그 밑단에 있는 종목들이 뭐 40에서 70% 올라왔듯이 아마 이런 부분들까지 좀 기대감이 동시에 좀 반영이 되는 업종인 것 같습니다. 2차 전지가 이제 전체적으로 조금 조정이 시작된다면 제약 바이오 쪽으로는 이제 눈을 관심을 가져도 되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는 거죠? 네, 뭐 이제 과거에 에로가 나오면 그 전에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시장에 반영을 했다가 에로가 나오면 세럼 네. 뉴스 쪽에서 주가가 약세를 띄었는데 최근의 흐름들을 본다라고 하면 에로가 한번 나오면 좀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또 수급이 붙는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업종에 대한 분위기가 좀 달라지는 입장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모멘텀이 안 그래도 저희가 첫 번째로 짚어본 사우디 투자도 있고 뭐 오늘부터 유럽 스프링 컨퍼런스도 개최가 된다라고 하던데 제약 바이오도 이제 좀 주도주로서 자리를 좀 잡아갈 수 있을까요? 일단 JP모건 헬스케어부터 네. 물론 그 당시에는 이제 관련된 실적이랑 관련 뭐 계약건이 하나도 안 나왔죠. 결국에는 부진했던 부분이 계속 이어지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JP모건 헬스케어 때 관련된 비즈니스 미팅을 하는 업체들도 있을 거고 결국에는 3개월 지난 시점에서 이제 유럽에서 이제 대형 제약사들과 또 한 번의 대면 미팅이 있습니다. 그 정도 계속 좀 이어진다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실제로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이번에 바이오 유럽 스프링에서 실제 유럽의 최대 이제 학회이다 보니까 뭐 사노피나 뭐 러시아나 화이자와 같은 이제 유럽 쪽에 기반을 다지고 있는 해외 대형 제약사 업체들이 좀 많이 참가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평택에 관련된 플랜트 사업장을 통해 가지고 이제 CDMO 사업을 좀 본격화 이제 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만약 여기서 추가적인 수주나 관련된 이슈로 나오게 되면은 한미약품에 대한 신사업에 대한 부분도 좀 제약바이오 시장에서는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물론 이제 제약바이오만의 이제 특징이라기보다는 이제 네. 각각의 좀 섹터별로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올해 초부터는 이제 치매 관련 치료제라고 해서 암제네, 뭐 레카네맙이나 이제 아두카네맙 같은 경우도 시장에 큰 관심을 이제 끌었던 부분이었는데 요 최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당뇨 치료제 쪽으로 시장이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있죠. 네. 그렇다면 이번 바이오 스프링도 그렇고 그리고 다음 달에 있을 암학회도
SK도 그렇고 관련된 비즈니스 미팅이 계속 나오고는 있는데 제가 요즘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는 AI 쪽입니다. 그리고 AI와 바이오가 합치게 되었을 때 흐름이 어떻게 보냐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신테카 바이오가 하고 있지만은 작년에 이제 사노피와 엑스사이언시아라는 이제 AI 신약 관련된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일단 5억 달러 이상이 지금 체결이 됐었습니다. 그러면 대략 한 7조 정도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바이오 회사들도 여러 관련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를 통해 가지고 이런 가상 결합을 통해 후보 물질을 도출하면서 신약 개발을 하는 이런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게 JP모건 헬스케어 때도 신테카 바이오는 이와 관련된 대면 미팅을 꾸준하게 했었기 때문에 만약 이번 유럽 스프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음에 4월달에 있을 아마케도 마찬가지겠지만 최근에 빅파마 대의 흐름들이 이런 AI 신약 플랫폼에 대한 관심도 충분히 갈 수 있기 때문에 또 하나의 제약 바이오 안에 내에서의 테마로 좀 움직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련도 좀 관심을 좀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JP모건 헬스케어 때는 시장에 그렇게 큰 영향은 안 보였는데 이번에 유럽 스프링 컨퍼런스 참가하는 기업들은 오늘 다 같이 상승이 나왔어요. 신테카 바이오를 비롯해서 카나리아 바이오, 한미약품 등 다 참가를 하는데 이 종목들 위주로 좀 봐도 괜찮겠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 모멘텀에 좀 반응을 하고 있고 일정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수급이 좀 붙는 분위기고 네. 사실은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경기 방어주거든요. 최근에 외부적인 환경이 어렵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그 안에서 방어주 역할을 하는 게 통신업종을 필두로 해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내수를 먹고 사는 기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좀 업종의 특징을 좀 반영한다라고 하면 네. 충분히 좀 반영이 될 수 있는 수급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수급적으로도 대응하기 괜찮다라고 하셨는데 제약바이오 안에서 그렇다면 어떤 종목 위주로 좀 보고 계십니까? 일정에 대한 부분들이 4월 달에 스위스 포럼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거기에 참가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네.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말씀드린 대로 현재 가장 부담이 없는 게 셀트리온 제약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룹주 안에서 제약을 보시는 거죠? 예, 그래서 일단 어찌됐든 3사 합병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다라고 하면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가격이 올라와야 합병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이 되는 기대감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인 업종으로 봤을 때는 셀트리온 제약 정도는 좀 관심 있게 봐도 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많이 올랐는데 지금 진입도 괜찮다고 보시나요? 네,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3사 합병한다라고 하면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일정 수준 올라와서 합병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이 될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지켜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은 지금도 눈여겨봐도 괜찮겠다라고 코멘트 해주셨고 이화진 과장님은 제약바이오 안에서 종목을 꼽자면 어떤 쪽으로 보실까요? 두 개가 있긴 한데 한 가지는 이제 신테카 바이오가 이번 바이오 스프링에서 이제 그걸 STB 클라우드를 이제 선보일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가 아니라 이제 클라우드 상에서 이제 제가 IR을 갔을 때 그런 얘기를 하다 스타벅스에서 내가 신약을 개발할 수 있다라는 이제 주제라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만큼 내가 컴퓨터 상에서 그런 이제 어떤 신약에 관련된 부분을 결합을 시켜가지고 이 데이터가 맞으면 신약을 만들 수 있구나 이런 플랫폼을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는 물론 가공책으로 굉장히 비싸긴 합니다만은 이런 사업을 B2B로 해서 이제 빅파마 사업과의 영향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는 측면이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결국에는 1월달 JP모건 헬스케어에서 여러 빅파마들의 관심을 눈여겨봤었고 만약에 이번에서 STB 클라우드가 바이오 유럽에서 어느 정도 시연을 보였고 여러 업체들에 대한 관심이 가지게 된다고 그러면은 사실 이 회사에 대한 재무적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안 좋습니다만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사노피나 로시오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큰 건으로 이런 계약을 했었기 때문에 한번 계약을 하게 되면 이런 재무적인 개선도 바로 개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좀 큰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요즘에 굉장히 AI랑 로봇, 바이오 워낙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AI 바이오로 해서 이제 신테카 바이오가 조금 기대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는 우리 차장님께서 쉬어가는 구간이다라고 앞서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시청자분들은 여전히 2차 전지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보이시고 지금도 댓글창에서 많이 거론을 하고 계시는데 2차 전지 대 제약바이오 만약에 두 섹터 중에서 하나를 꼽자면 차장님은 좀 어느 쪽으로 보시겠어요? 지금은 자리적인 측면이라든지 가격적인 측면에서 2차 전지를 여기서 추가적으로 포트에 담는 거는 개인적으로 좀 부담되는 구간인 것 같고요. 분명히 오늘 에코프로가 장중에 10% 가까이 하락을 했다가 양전을 하면서 마무리를 했는데 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검찰 조사에 대한 부분들이 오히려 시장에서 단기적인
리스크다라고 좀 반영이 되는 분위기인데 제가 에코프로를 12월 달에 봤을 때 가격 대비 현재 올라온 부분은 한 150% 정도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상장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수직 계열화 그리고 업황에 대한 부분들이 소위 말해서 3년치를 앞서서 좀 반영을 하는 분위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여기서 쉬어갈 수 있는 구간적인 흐름이 좀 나올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기관들을 중심으로 그동안의 포트를 많이 비워놨기 때문에 현재 수급상에 있어서는 어찌됐든 방향성은 외국인이 정하고 현물 쪽에서 그 안에서 수익률적인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관들이 만들어간다라고 하면 오히려 수익률적인 측면에서는 제약바이오 업종이 훨씬 더 좀 현재 구간에서는 유리하지 않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차장님께서 앞서서 매크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시장이 부진한 상황에서 우리 과장님은 제약바이오를 투자해도 될 거라고 보시는지 또 시청자분들이 얘기해 주신 2차 전지는 어떨지 지금 나스닥 선물이 급락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일단은 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작년에 2건의 라이센스 아웃이 있었죠. ABL 바이오랑 이제 레코캠 바이오 두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아직 이제 1분기가 다 가는 시점에서 만약에 이번 4월 아마켓까지 관련된 추가 기술 이전에 대한 부분이 안 나오게 되면 또 한번 제약바이오도 제가 볼 때 투심이 살아났다가 좀 부러질 수도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미약품 같이 이제 CDMO나 새로운 신사업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긍정적이라 좀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결국에는 다른 부분에서는 조금 기술 이전이 안 나오게 됐을지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예전에 이상훈 대표님도 관련된 그동안 계속 이제 지연됐던 부분이 추가 기술 이전 기대가 이번 4월 달에 대한 아마켓에 대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시기적인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그 관련된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알테오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알테오전도 작년 하반기부터 추가적인 기술 이전 기대가 나왔습니다만은 그런 스케줄상의 물질 이전 계약을 하고 나서 그 빅팜에 대한 응답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조금 지연됐다는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나오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제약바이오 투심이 충분히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 보이고 있고 하지만 최근에 머크사에서 키트로다 관련된 인상 3상에 대한 게시를 했다는 부분은 최근에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새롭게 마이스톤이 돈이 들어온다는 거군요. ABL 바이오도 작년부터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이 됐고 이제 알테오젠도 관련된 마이스톤으로 인해서 실적이 우상향 된다는 부분은 결국에는 이런 바이오텍들에 대한 흐름들이 긍정적으로 보인다라고 한다게 되면 그렇게 되면 좀 바이오 투심이 좀 살아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시장 얘기를 잠깐 하자고 하면은 물론 지금 나스닥이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분명 오늘 장전에 CS 관련된 부분이 어느 정도 일단락 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오늘 외국인 선물과 현물이 빠졌다는 거는 일단 FOMC 같은 경우도 이미 25EP나 동결에 대한 흐름으로 이미 거의 방향성은 정해졌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또 한 번에 대한 은행권에 대한 파장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시장에서는 조금은 불안감을 더 팽배하는 부분이 아닌가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께서 제약 바이오에 대해서 투자 대응 방안을 짜주셨고 차장님은 셀트리온 제약 그리고 과장님은 알테오젠과 신테카 바이오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이 대중교통도 이제 마스크가 해제가 됐죠. 3년 만입니다. 리오프닝주가 오늘 들썩였는데 우리 이화진 과장님이 여의도에 이제 마스크를 안 쓰고 가셨는데 다들 쓰고 계셨다고 하셨어요. 아무래도 뭐 습관이 된 게 한 번에 바꾸기가 좀 어려운 것 같죠? 일단은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미세먼지 영향도 좀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고 또 습관성에 대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괜히 마스크는 분명히 해제된 걸 모든 사람들이 아는데 괜히 제가 제의식이 드는 느낌도 충분히 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이제 한두 달 정도에 대한 흐름으로 인해서 조금 긍정적으로 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나오는 기사들을 보시면은 저도 예전 지점이 명동 쪽에 있었다 보니까 지금 명동을 가시면은 외국인의 그런 인구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물론 이전에는 중국 말고도 중동이나 유럽 쪽에 대한 유입 관광객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괜히 꽉 차 있는 그러면 올리브영 같은 경우도 이제 매출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이제는 이제 실적으로 2분기 때부터 이제 보자 이제 중국의 리오프닝을 통해 가지고 뭐 카지노나 이런 화장품이나 관련된 흐름들로 이제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보면 화장품도 이제 꽃피는 봄이 오면 느낌으로 이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장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화장품도 차장님은 어떨지 사실 우리 대니님도 이제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를 못 벗겠다라고 또 시청자분들이 말씀을 해주시고 있네요. 일단 기본적으로 4분기부터 뭐 카지노를 중심으로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은 최근에 뭐 여행, 화장품까지 좀 반영이 되는 분위기고요. 그쵸. 최근에 지금 남대문 쪽에서 걸어오면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다 마스크를 벗고 다녀요. 근데 이제 내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좀 쓰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앞서는 이화진 과장이 말한 대로 상대적으로 아직은 익숙치 않은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진행이 되면 이제 더운 여름이 오고 하면 화장품에 대한
니즈라든지 수요는 좀 더 강하게 나올 것 같고요. 다만 1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2분기에 좀 확인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진짜 리오프닝이 되면서 중국인을 중심으로 이제 들어오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정말 어느 쪽에 소비가 이어지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하고 대응을 해도 충분히 좀 괜찮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명동의 올리브영 상권 매출이 29배나 증가를 했다고 하죠. 명동이 정말 살아나고 있다는 게 증명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럼 화장품주에 대해서 그러한 모멘텀들이 지금은 주가에 이미 반영이 되었다고 보시나요? 말씀드린 대로 주가는 선행지표이기 때문에 사실은 4분기부터는 좀 점진적으로 좀 반영이 됐는데 중저가 화장품이 많이 팔릴 것이냐 아니면 정말 브랜드류, 그러니까 고가 브랜드에 대한 부분들이 수요가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면세점 매출을 중심으로 국내 쪽에서 들어오는 이제 관광객들이 어느 정도 어느 쪽에서 매출이 이어주는지 그리고 과거에는 소위 따이공들이라고 해서 이렇게 박스로 사가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중국에 들어가 보면 상대적으로 뭐 K 화장품에 대한 부분들이나 니즈는 있지만 이게 막 과거처럼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을 만들었다고 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충분히 2년 동안 국내뿐만이 아니라 자국에서 생산되고 있는 상품으로 대안을 갖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조금은 좀 지켜보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리오프닝 첫날이기 때문에 좀 테마 업종들이 반응을 하는 정도 모습이었는데 1분기 실적을 확인하고 대응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화장품주는 1분기 실적을 확인하고 대응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이제 뭐 봄, 여름이니까 성수기로 갈수록 관광객이 많이 한국을 찾겠다라는 말도 나오는데 리오프닝 안에서 그렇다면 화장품도 좋게 보셨으니까 다른 섹터도 조금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네, 카지노가 가장 먼저 매출이 찍힐 것으로 보이고 있고 그중에서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는 이제 상하이랑 제주 관련 노선이 3월 말부터 재개가 됩니다. 그런 분으로 인해서 이제 호텔이나 이제 카지노 쪽의 매출이 조금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워낙 이제 제주 드림타워 같은 경우는 이제 카지노 자체가 이미 코로나 때 세워진 드림타워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그동안 못 봤던 매출을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볼 수 있고 올해부터는 좀 회복 속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좀 해락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롯데관광개발이나 사실 이런 카지노들은 이미 일본이 리오프닝 되면서 숫자가 확인이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중국에는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선반영된 부분도 있겠지만은 사실 카지노 같은 경우는 더 확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제가 봤을 땐 카지노가 1순위고 두 번째가 이런 화장품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카지노주 안에서 롯데 관광 개발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시장의 뜨거운 이슈들 짚어봤으니까요. 이제 개별주로 넘어가서 내일 어떻게 될지 전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가온칩스 일부 시스템 반도체 종목들이 올랐죠. 가온칩스에 대한 주가 전망 들어보고요. EM플러스 그리고 스튜디오 미르까지 내일장 주가 전망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가온칩스가 무려 17% 강세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이 반도체 경기 회복에 베팅을 해도 될지 두 분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죠. 네, 첫 종목부터 노가 나왔습니다. 아직 반도체 회복 정도는 아닙니까? 아마 이제 K 반도체 법안이라 그래서 이번 달 말에 이제 법안에 대한 통과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 반도체 법안에 대한 세율이 8%에서 15%로 감액이 되거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전체적인 그로스적인 부분이 한 56조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상대적인 수요 업종들을 좀 찾는 분위기였고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는 팹리스에 대한 부분들이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부분도 역할을 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발주 부분인 삼성전자를 통해서 85%가 나오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얘네가 K 반도체 쪽에서는 상대적으로 소외받았던 업종이고 새롭게 법안이 통과가 되면 이런 부분들이 좀 주가에 대한 반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다 반영이 되면서 오늘 한 17% 정도 오르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아마 내일 중선의로 통하고 30일날 전후로 이제 법안이 통과된다라고 하면 현재 가격 대비해서는 추가적으로 모멘텀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아마 이런 부분들이 오늘 어느 정도는 충분히 반영되는 현재 주가 형성이기 때문에 조금 여기서 따라가는 추정 매매는 조금 어렵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뭐 많이 올랐으니까 비중을 축소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런 반도체가 업황은 안 좋지만 모멘텀이 워낙 많다 보니까 반도체 봐야 된다는 말도 많았는데 우리 과장님도 아직까지 조금은 보수적으로 보십니까? 그 중에서는 그나마 이런 디자인 솔루션 관련 기업들은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한일 관련된 수출 통제가 이제 좀 풀렸죠. 풀리게 되면은 제가 그 다음 단계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당연히 경쟁자가 많이 이제 늘어났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단가 할인에 대한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무시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소부장업체들에 대한 부분은 그에 대한 부분을 좀 탈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이와 가온칩스와 이제
오픈엣지 이제 테크놀로지와 같은 반도체 IP 전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와 관련해서 조금은 동떨어진 부분이고 삼성전자에 굉장히 치우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그 중에서도 이제 가온 칩스나 이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와 같은 부분은 좀 자유롭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가온 칩스에 대해서 두 분께서는 오늘 많이 올랐으니까 내일장에 대해서는 노 의견으로 일치가 됐습니다. 가온 칩스 전망 들어봤고요. 다음으로는 EM플러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두 분이 예스를 주시고 나서 다음 날에 8% 그리고 오늘도 10%가량 올랐는데 이번 주에도 의견이 동일할지 두 분의 의견 보도록 하죠. 네, 두 분 다 노를 주셨네요. 왠지 예스를 주실 줄 알았는데 사우디 투자 프로젝트 명단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 종목인데 왜 노일까요? 현실적으로 이제 적자 부분이 3년 연속 진행이 되고 있고 이번 주에 감사 보고서 부분 다음 주 수요일까지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부담이 되는 흐름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우디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이 되면서 실사를 통했고 이런 수주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MOU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이 되는 게 맞고 과거에는 소방차, 특장차를 중심으로 3년에 한 번씩 큰 매출이 이루어지는 분위기였고 최근에는 4분기를 중심으로 증설을 통해서 도전자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매출이 나오는 상태거든요. 박력 캐피터 같은 경우에는 뭐 대형사 2개사랑 진행이 되고 있는 분위기인데 네. 결정적으로는 이번 주와 다음 주 이제 감사 보고서가 나온 이후에 시장에서 대응을 해도 충분히 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좀 지켜보는 흐름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주의 투자 심리가 꺾이는 부분이랑도 좀 연관 지을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이미 지난주에 이제 인터배터리도 이제 끝이 났고 이제 관련된 2차 전지에 대한 뭐 이벤트 관련 이슈 같은 게 아직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 그동안 한두 달 전부터 좀 여기에 집중됐던 부분, CRMA나 관련된 부분들이 어느 정도 다 해소됐다는 측면에서는 좀 당분간은 그동안 올라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런 차익 실현 부분이나 좀 조정 구간은 좀 지나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저는 노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EM플러스까지 두 분께 의견 노를 들어봤습니다. 사우디 투자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는 보수적인 접근하고 계시고요. 저희 마지막 종목으로는 지난달에 상장한 종목이죠. 스튜디오 미르 보겠습니다. 애니메이션에 대한 이야기 나오면서 좀 기대감이 추가적으로 붙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일장 주가 어떻게 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죠. 세 종목 다 두 분 다 노를 주셨어요. 엑스맨이십니까? 개인적으로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매크로적인 부분이 좀 부담이 되고 상대적으로 지난달에 상장하고 나서 19,500원에 상장하고 시장에서 평가에 대한 부분들이 한 2배 이상 올라왔기 때문에 아마 3개월 보유수 직전에 이런 부분들이 좀 수급적인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오늘 주가가 좀 올라오는 분위기였는데요. 컨텐츠에 대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좋은 흐름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가격대고 네. 평가를 받는데 제 개인적으로 이번 주 내내는 조금 시장을 한 발짝 떨어져서 관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급등주라든지 가격이 올라온 주식을 따라가는 추적 매매는 현재 시점에서는 굉장히 좀 부담되는 영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에 대한 분위기라든지 수급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좋은데 현재 제 이번 주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오늘 앞선에 있는 세 종목 전부 다 매수보다는 좀 관망하자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도 시장 매크로 환경이 아무래도 안 좋기 때문에 FOMC 이후에 대응하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또 세 종목 다 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장님도 그렇다면은 뭐 매크로 환경이 아직까지는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런 의견이실까요? 뭐 그런 의견도 있고 물론 그 스튜디오 미러 같은 경우도 물론 넷플릭스에 이제 관련된 콘텐츠를 공급한다라고 이슈로 인해서 네. 물론 약 19년 이후로 대략 5배 정도 이제 편성을 굉장히 늘렸습니다. 늘리긴 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제가 봤을 때 이런 애니메이션 관련된 콘텐츠가 조금은 살아나기가 좀 쉽지는 않은 것 같고 물론 웹툰 플랫폼 자체로는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는 건 좀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생각보다 아직까지는 넷플릭스에 공급하는 이제 외모 지상주의 말고는 아직 시장에 뜨거운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측면에서는 조금은 제가 봤을 때 좀 조심스러운 반응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스튜디오 미르도 그렇다면 다른 콘텐츠가 나오기 전까지는 조금 보수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슈가 나왔던 섹터와 종목들로 저희가 시장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봤고요. 두 분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이상경 차장, 이화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